우리는 예부터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자 한과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맛 좋은 과자는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는 대부분 서양 과자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통 과자는 과연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의 전통 과자 한과를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해마다 인천 도호부 청사에서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민속 공연은 현대인들에게는 신기한 볼거리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즐길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민속놀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과의 일종인 강정을 만드는 곳이죠. 강정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튀긴 쌀을 조청이나 시럽에 넣고 섞은 뒤 굳히고 직접 칼로 잘라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즐거워하지만 정작 한과에 대해 자세히 아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한과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과자를 말합니다. 조과류 또는 과정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과즙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서양의 과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한과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서양의 과자가 들어오기 전 한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과자라는 말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과자라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한과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보각국사 이련이 지은 역사서,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김유신전을 보면 그가 호국신으로부터 대접받은 음식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미과, 미과란 맛있는 과자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현재 한과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김유신이 이때 먹은 과자는 어떤 것일까요? 과연 그 당시에는 어떤 형태의 과자가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김유신이 먹었다는 과자는 말린 과일이라고 추정합니다. 과편이라 불리는 이 과자는 오늘날의 젤리와 비슷하죠. 결국 최초의 과자는 과일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우리는 옛 과자에 숨겨진 과거를 찾기 위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각종 도구들과 형형색색의 다양한 한과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은 옛 음식 문화를 알 수 있는 민화인데요. 잔치상 위에 놓인 한과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자는 특별한 날에 먹는 귀한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과가 많이 발달하게 된 고려시대에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연등회나 팔간회 등의 불교 행사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조선시대에도 의례 음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또 임금님이 잔치가 있을 때 어상에 올리는 품목이나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대접을 하던 음식에서도 한과가 빠지지 않았고요. 과거 특별하고 귀한 음식이었던 한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한과를 즐겨 먹고 있을까요? 한과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렇게 먹을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맛있지도 않고 잘 팔지도 않아서. 꼭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특별할 때 먹는 거라는 데는 인식 때문에랄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찾는 거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새 명절이 되어야만 만날 수 있는 한과. 우리만의 전통 과자는 시간과 함께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과는 왜 우리 음식 문화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찾는 마트에서도 한과를 만나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위풍당당하게 진열되어 있는 건 서양식 과자들이죠. 무심코 집는 과자 한 봉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과를 쉽게 만날 수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찾은 곳은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이곳은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쌀, 보리가 주요 작물인데 바로 쌀은 한과의 주재료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한과 제조로 많은 주목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한과 명인 박순애 씨입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우리가 살펴봤던 강정입니다. 먼저 조청에 설탕을 넣은 뒤 굳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쌀 튀밥을 넣고 골고루 볶아줍니다. 이후 틀에 맞춰 잘 펼친 후에 칼로 간격에 맞게 곱게 썰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형형색색의 고명을 얹어 아름답게 빚어내면 비로소 쌀강정이 완성됩니다. 콩강정도 마찬가지. 연물을 만들어 그곳에 콩을 쏟아붓고 볶아줍니다. 틀에 고르게 놓고 펼친 후 간격에 맞게 썰어내면 콩강정이 완성됩니다. 보는 것처럼 한과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오랜 시간을 기다려줘야 한과가 나와요. 이제 육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최소한 15일은 기다려줘야 완성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좋은 한과, 맛있는 한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고 이제 완전히 발효를 잘 시켜서 정성을 담아서 오래 기다려가지고 정성껏 만들면 되는 게 한과예요. 슬로우 푸드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한과. 기다림의 미학을 즐겨야 하는 한과. 그래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과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는 바로 쌀입니다. 이 쌀을 제대로 된 환경에서 발효시켜야 품질이 좋은 한과가 완성되죠. 찜질 과정을 거쳐야만이 고루 이제 수분이 고루 먹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지금 15일간
이것이 잘 삭혀야만이 한과가 좋은 한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발효 과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은 정성과 시간입니다. 한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과의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은 바로 조청인데요. 이 조청을 만드는 과정도 꽤나 복잡하지요. 밥을 지어서 엿기름과 함께 하룻밤을 삭혀야 합니다. 하나하나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한과. 어렵다는 거는 그 수공으로 하니까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일이고 그 중에서 어느 한 단계를 조금 잘못하면은 물건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곳은 일반인들이 한과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과를 알리기 위한 체험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곳으로 오늘도 10여 명의 학생들이 한과를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이는 식품명인 24호 최봉석 씨입니다. 그는 한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는 어린애들이 다 잘 먹는다 얘기입니다.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렇게 체험관에서 이렇게 해보면 유치원생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옵니다. 오는데 안 드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널리 좀 보급이 되면 이제 일반 어떤 슈퍼나 이런 데서 애들이 다 사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자잖아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귀한 전통 과자. 하지만 만들기 어렵다는 약점이 우리를 한과와 멀어지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전통 과자는 어떨까요? 한 백화점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건 화과자라 불리는 일본의 전통 과자입니다. 그 모양과 빛깔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화과자는 선물을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주시는데요. 이제 기존에 하셨던 여러 가지 그 선물들에 비해서 좀 특이하거나 예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한번 이제 선물을 하셨던 분들이 또 하시고 이제 많이 반복해서 하시는 편이고요. 또 드셔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화과자에 대해서 이제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의 한과와 다르게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과자. 명절에만 등장하는 한과와 달리 항상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과자가 이처럼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과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찾은 곳은 요코하마의 한 제과점입니다. 화과자는 역시 특유의 화려한 색깔과 전통적인 포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종류도 수십여 종에 달해 보는 이의 마음을 풍족하게 합니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야마다 씨. 그는 2000년에 일본의 과자 장인을 가리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름을 날린 그는 현재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죠. 和菓子は私子供の頃から甘いの好きだったんで、それで和菓子職人になろうというきっかけはそこからですよね。その間にやっぱり勉強としてね、師匠に出会えたわけですよ。その師匠っていうのがすごい日本一の和菓子職人なんですよね。でなんとかその先生に頼み込んで、先生の技術を学びながら商売をしていたわけです。で現在に至っているわけです。
어릴 적 작은 관심과 호기심이 현재의 야마다 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꿈을 이뤄서인지 그는 후진 양성에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통 기술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전통 과자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お弟子さんはですね、まず菓子専門学校2年間そこで、勉強して、それで2年で卒業するでしょ。そしたら今度は和菓子屋さんに、就職を求めるわけなんですよ。そういう関係でうちに就職したと。 그렇다면 이곳에서 화과자를 만드는 젊은이들은 전통 과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ものばっかりより、そうですね、日本のものをみんなどんどん忘れてっちゃってるんですよね。日本人が日本人として今までやってきたものを忘れてたりするので、そういうものをもっと日本人にこう見てほしいですよね。はい。 지금 이들이 만들고 있는 화과자는 일본에서 조나마가시라 불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화과자의 모습이죠. 조나마가시는 예쁘고 화려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주로 찹쌀과 팥 앙금을 이용해서 계절에 맞는 모양을 꾸밉니다. 만드는 과정이 한과 못지않게 복잡하죠. 만드는 이가 과자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탄생할 화과자의 이름은 바로 밤하늘의 꽃입니다. ただの和菓子なら職人誰でも作れるんですよ。あんに砂糖入れればね、甘いお菓子です。ただし誰が食べても美味しい、お世辞なく美味しいで、食べて幸せを感じてもらえるようなこういう菓子を作るにはね、やっぱし自分なりに研究し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って、私が一番気持ちを込めたのはそうですね。誰が食べても美味しいと言われる菓子で、幸せを感じていただけるような菓子、そういうのを常に勉強してきました。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한 화과자. 이것은 장인의 땀과 노력, 그 이상을 담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일본의 화과자. 맛은 물론 보기에도 아름다운 전통을 빚기 위해 장인과 그의 제자는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화과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화려한 모양과 색인데요. 소박한 한과에 비해 이처럼 꾸밈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일본 과자협회의 미치오 야부시를 통해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そういったようなお菓子に技巧を凝らす、要するに技を使って花の形にしたり、そのいろいろな風物の形を写し取ってお菓子に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どんどん進んできたわけですね。だから芸術的なものもその時代に非常に花が開くんだけれども、それと同じようにお菓子も飛躍的に進歩したと、こういうふうに言えるでしょうね。ですから江戸時代頃からそういったようなものが食べ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 일본의 과자 조나마가시가 화려한 이유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이전에는 전쟁이 많아 평화롭지 못한 날이 이어졌지요. 그러니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들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에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공예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자 역시 화려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나마가시의 그 화려한 외모는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화과자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婚出産いろんなあと誕生死いろんな人生の節目節目でもそのお菓子が使われてきた。でその他日本の文化とか自然そういったものをお菓子に移し込んで、食べられている。日本人の生活とか文化そのものがお菓子に反映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ですから私たちの生活の中に和菓子が溶け込んでいるので自然とお菓子も和菓子も続いてく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하지만 화과자가 이토록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쁜 외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전통 과자 골목입니다. 에도 시대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곳에는 유독 검정색 건물이 많습니다. 에도 시대 상인들의 건물은 보통 검정색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축 양식에서부터 먹거리까지 일본의 전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지요. 형형색색의 다양한 과자들은 다들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정한 지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순한 먹거리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본인들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伝統菓子を続けていくのと同時に、伝統菓子なんですが新しいものを取り入れたもので伝統菓子を融合したものでいくということも一つあります。昔からのものをそのまんま伝えるもの、新しいもの、それは融合したもので新しいもので今の時代に合ったもの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やっております。 화과자의 화려함에 이끌려온 우리는 그것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통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그들의 노력이 화과자를 유명하게 만든 비결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우리 한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달지 않다. 한국 거는 뭔가 건강한 느낌이 그냥 스스로 느껴진다. 그 과자를 한 입 들어갔을 때. 근데 일본 거는 예뻐요. 근데 굉장히 달아. 그러면서 뭔가 많이 먹을 수 없고 또 그렇지만 많이 먹을 수 없지만 예쁘고 하니까 손님들에 선물 주기에 좋다. 근데 한국 거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좀 선물 주기에는 좀 애매한 포장들이 있다는 그 단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좁은 도시, 각박한 일상. 일본과 우리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 과자인 한과를 그들에게 선보여 봤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진 않지만 담백한 맛과 달콤함의 조화가 그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는데요. いただきます。ドーナツ的な風味味がしてドーナツとクッキーのちょうど真ん中中間のような、すごく美味しいです。もちっとして柔らかくて美味しい。甘そうだけどそんなに甘くなくて軽い感じ。 일본인들의 한과에 대한 평가는 후했습니다. 화과자의 달고 무거운 느낌보다 가볍고 담백한 매력에 높은 점수를 줬지요. 우리가 잊고 사는 한과의 가치를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맛을 보시면 또 오시는데 그 맛까지 보시기가 어렵고 포장을 또 예쁘게 하지 않아서 문제고 또한 기계적인 한과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계적인 한과는 맛이 덜해요. 그 짠내가 나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렇게 잘 보완을 하신다면 우리 한과 일본의 진짜 와가시의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과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편견이 그 가치를 낮게 만들지요. 우리는 개성 있고 맛있는 과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한과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